안녕하세요. 다같이 부자되기 카페지기 농지 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돈 되는 농지 투자, 도시 근교 농지에 투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근교에서 소규모 농지에 투자해가지고 소일거리도 하고 웰빙 먹거리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 일거삼득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잡는 투자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지난주 칼럼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도 제촌작용을 하면 사업용인가 또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질의회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해 드린 내용이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서는 도시근교의 농지에 투자해라. 결국은 소규모 농지가 사업용이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겠죠. 돈이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우리가 제촌작용을 하면 사업용이 되는 것, 또 그동안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체험용농 농지는 사업용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내년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촌작용을 안 하는 농지는. 그렇다면 제촌작용하는 소규모 농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만드는 데서는 농업인용을 자꾸 강조하다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강의에서 과거 사례나 경험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법령이나 제도도 바뀌고 투자 유형이나 방법들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다. 로또 1등이 당첨되었다고 그 복권방에서 다시 그 번호로 산다 그래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과거의 투자법이 지금의 투자법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런 적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오판을 했다 그럴까요? 좀 과거 법령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일부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던 거 먼저 사과드리고, 여하튼 다시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체험용농 농지처럼 소규모 농지를 하더라도 제촌작용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고, 또 8년 이상 감면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또 8년 이상이라든지 4년 이상 제촌작용이라든지 감면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도 가능하다. 이런 국세청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농지 투자에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투자처가 어디냐? 바로 도시 근교의 소규모 농지다. 이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 답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제촌작용을 하면 사업용인가 해가지고 이제 제목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걸 하게 되면은 사업용이냐,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작용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다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인에 한해서 그 사업용이나 양도세 감면을 해 주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았느냐, 지금 법이 그거는 안 되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후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은 것에 보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경우엔 사업용으로 본다 하는 거고, 그래서 주말 농장이라 하더라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역시나 제촌 작용을 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업용이다. 그 다음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은 뭐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감면의 입증 서류는 무엇이냐?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조본, 그 다음에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서 또는 농산물 판매 출하 내역, 묘목 뭐 이런 구입 내용, 농기계 구입, 농약 구입 뭐 이런 거 내역, 그 다음에 기타 그 작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 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잘 해달라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직접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작물을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직접 경작이라는 거 결국 똑같은 얘기야. 이것도 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답변을 받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여드리자면,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해요.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소규모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자가 제촌하고 작용하는 기간과 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 그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외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래서 농지는 제촌 작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 농지 또 1000제곱미터 미만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69조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도하는 농지가 8년 제촌 작용 감면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농지를 감면 조건 기간 이상 제촌 작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건 역시 농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제촌과 작용을 하고 있다면 사업용 판단 기준에 즉 2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제촌 작용하였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또 그거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8년 이상 제촌작용이라든지 4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대토를 한다든지 감면 조건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이 역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농지는 농촌이나 저 전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제촌이 가능한 지역에 도시 근교의 녹지 지역 등에 소규모로 할지라도 투자를 하고 농업인을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은 못하더라도
제촌자경 입증 서류를 잘 갖춘다면 사업용 양도세로 판정받고 또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근교라 그러면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농촌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도 훨씬 높다.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투자의 가치가 이제는 아주 불가해졌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도시 근교는 농업진흥지역 바뀌니까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보다 도시 근교는 향후에도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농지 투자에서 새로운 틈새 투자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그렇다면 자꾸 다른 데를 겨누지는 하지 말고 내가 제촌하고 있는 지역에 특히 도시 근교에 자연녹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도 괜찮다. 이런 자연녹지라든지 계획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진흥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하여튼 내가 제촌작용한 가능 지역에서 꼭 큰 규모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용으로 할 수 있고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투자에 눈을 돌리고 또 거기에서 내가 직접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공해 무농약 이런 웰빙 채소를 갖고서 먹거리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나가갖고 일도 하니까 소일거리도 되고 또 하나는 뭐 건강도 지키고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시 근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되겠더라. 이것을 조금 한 단계 더 높인다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이라 그러면 또는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농지연금과 연계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더욱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한 것은 뭐 다른 데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또 나중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농지연금 투자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하시고 어쨌든 여기서는 도시 근교에서 작은 면적이라 할더라도 주말체험 영농 농지 또는 농지연금과 활용해서 우리 소일거리와 먹거리와 웰빙 먹거리와 그 다음에 투자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해서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사업용과 양도세 감면이라는 절세의 방법도 찾을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맞거나 농지 투자에서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추고 있는 이런 투자에 좀 집중해서 하셔야 되겠다. 저 외곽으로 나가고 넓은 것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향후에 가치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도시 근교라든가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든가 이런 개발 압력이 있는 곳에다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규모 투자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제촌자경 지역에다가 하셔서 돈 많이 벌자. 또 그런 방법도 있다. 농지연금하고도 나이 드신 분이나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지도 모든 농지는 제촌과 작용을 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더 농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임하신다 그러면 농지 투자를 해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또 높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확 열어 놓으시고 투자자로서 접근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전문 투자자 또는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